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영신 박사님의 고연직설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벌써 2주가 됐네요. 예, 벌써 2주가 빨리 다가옵니다. 네. 저기 대통령 아들이 네. 오늘 오후에 보면 참 이 직업이 다양해요. 고용정보원에 그 입사로 시끄럽더니만 또 미국에 유학 가서 뉴욕에 완전히 의혹이 해명된 건 예, 아니잖아요. 허명 안 됐죠. 파슨스 스쿨에 이제 또 들어갔죠. 그 스쿨 건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렇죠. 입학 서류와 졸업 서류를 내라기는 낸 적이 없죠. 검찰이 거부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일부 성소에서 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공개하라니까 검찰이 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는 좀 아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비엔날레 같은데 예. 시각 디자인 설치 미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청 작가로 갔는데 한국 기업들이 좀 후원하는 초청 많았어요. 회사 그 비엔날레가요. 예.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시각 디자인 설치 미술 뭐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전공이 그쪽 분야였었죠. 예, 그래서 손혜원이가 또 시각 디자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자문을 좀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데 근데 나왔죠. 근데 예. 김정숙 여사가 또 손혜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 우리 그래요? 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키워주라. 뭐 제가 볼 때 고등학생이 뭐 시각 및 디자인에 재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컴퓨터만 하고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어디로 갔으면 좋겠나? 네가 좀 미술 쪽으로 네. 갈 데 없나 하니까 아 이런 걸 해라. 그래서 손혜원이 멘토를 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서 이 문제인가 하면 본인이 이제 막 각 대학교에 강연도 하고 또 각 비엔날레나 설치전 전시회에 지금 하고 지금도 네. 지방의 각 도가 하는 그런 행사에서 많이 참여해요. 예. 또 뭐 보니까 호텔 아트페어라고 호텔 방에다가 뭐 이 디자인 작품을 설치해 놓는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거기에도 특별 작가로 또 초청됐어요. 그러면 그런 작가로서 이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건데 또 아버지 대통령 되고 며칠 뒤에 인터뷰회가 사라졌더만은 선거할 때는 나타나 가지고 뭐 한다 했습니까? 자기 게임 회사 게임 개발하는 거 원래 어릴 때부터 게임 좋아했다. 게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로 참여해서 게임 디자인을 했다. 그 게임 사업 하겠다고 또 했잖아요. 예. 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들이 나타나서 게임 사업 하겠다 해보면 그 좀 우리가 나라 같은 사회에서 공정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런 인터뷰를 할까 했는데 또 작년 3월에는 그거 때려치우고 잘 안 돼서 또 지금 화곡동에 또 스튜디오를 열어서 그전에는 물레동인가 뭐 있었다고 들었는데 또 거기서 또 그거 한대요. 그러더만 이번에는 또 보니까 뭐 FX 팩토리라는 회사를 세워서 거기 개인 사업자로 법인이 아닌 양산의 문 대통령을 주소지에 그 회사 주소지로 해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요즘 코딩 교육이라고 예, 소프트웨어 컴퓨터 교육. 이제 네.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 컴퓨터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교육 보충 자료, 군대 같은 데 가면 교보제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뭐 121만 원인가 납품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대상 학교가 뭐 전국에 1834개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거는 이게 공적인 거고 또 이 코딩 교육과 관련 예산은 결국 정부의 세금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납품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공적인 기관에 납품하는 거는 조달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 아들 중에서 조달 사업을 한 사람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물론 뭐 대통령 가족, 뭐 자녀들도 건전한 생활인이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 그러면 직장을 다닌다든가, 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과거의 역대 대통령 아들들이 공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한 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공기업과 또는 공공기관과 어떤 거래를 하는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대통령 자녀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특혜가 있으리라는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 보일 때문에 건데. 스스로 자제를 하고 그런 일은 없었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 하고 그런- 뭐 아니, 한마- 전두환 그 아들도 또 여러 명 있었지만 어떤 공기업에 또는 공직과 관련된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뭐 출판 사업을 한다든가 뭐 개인 사업들은 했죠. 예. 그것도 그런 개인 사업을 해도 또 여러 군데서 권력이 있고 권력자의 최고 권력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음으로 양으로 지원과 뭐 특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문준용 씨처럼 FX 팩토리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초중고 예. 그 학교가 한 1,8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학교에 교보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보충 자료. 예. 요걸 지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요것은 여기 그 기사에 보면은 이런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때는 말하자면 조달청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교육부가 이제 초중고 학생들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IT 산업이 워낙 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예, 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예. 그런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자.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 필수화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1,834개 학교인가가 돼 있고 이렇게 지정된 학교가 그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한 1,000여만 원을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따내면은 가만히 앉아서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대통령 아들이 맡아서 한다? 근데 여기 이제 또 뭐가 맹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네. 시스템을 납품하면 네. 그거는 이제 조달 업무에 해당이 되어서 나라장터라는 예, 조달청 그렇죠. 사이트에 나라장터. 등록이 예. 되는데 예. 운영 물품 이런 아. 걸 또 교보제 같은 거를 납품을 하면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 교보제는 운영 물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조달청의 사이트에서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제보를 해줘서 언론이 이걸 취재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이것이 밖에서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통화를 해서 어느 학교에 납품하느냐 하니까 문준용이가 납품하는 학교가 너무 많고 참 이 친구 솔직한 건지 자신만만한 건지 학교마다 교재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럴 수 있겠죠. 컴퓨터 프로그램 내용이니까.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미디어 아트 이거 교보제가 아니라 지 미디어 아트도 구입한 데가 많다.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일종의 설치 미술이라서 예. 뭐 공공기관 현관이나 큰 입구에 그런 걸 설치해 놓고 예술 작품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또 단가가 좀 셀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많다고 아예 그냥 한술 더 떠서 내가 이런 것만 납품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것도 온다. 미디어 아트도 공공기관에 납품을 했다고. 이건 또 단가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아 그럼 요즘 뭐 건물마다 백남준 그런 예, 작품 같은 거 보면 저희 같은 뭐 부르는 게 무례한이 보면은 저게 뭐야? 하지만 아주 그건 뭐 부르는 게 가반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더군다나 공공기관이야. 예.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예산 공공 예산을 쓰기 때문에 네. 뭐 얼마든지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아들이 이런 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게 알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동안에도 그렇지 않아도 태양광 산업으로 참 말이 많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 억지 태양광 사업 오면서 그것은 과거 뭐 386 지금 말하는 586 운동권들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장관 이런 정도 큰 자리 못 얻는 주변에 운동권들 출신들이 다 한 잔씩 독식을 해먹는, 해가지고 예. 했다는 그런 소문들도 너무 많이 지금 무서운 상황에서 예. 대통령 아들이 초중고 학생들에 필요한 교보제를 그것도 어떤 공적인
조달청 같은 데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거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제라고 해가지고 이미 납품 아닙니까? 이미 수의 계약해갖고 지금 납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납품했는가를 지가 공개하지 길이 않으면 없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 그것은 이제 잔돈인 것 같고 예. 실제로는 말씀하신 목돈은, 대로 예. 미디어 아트, 예. 무슨 설치 미술 예. 이런 것을 이제 공공기관이든 또 큰 회사들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기업들. 예. 그 사람들이야 또 아들한테 또 이거 잘 보여놔야지. 아, 그래서 그거 뭐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좀 사주세요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사달라고 안 하나? 우리 물 먹었나? 우리도 이거 우리가 밑보였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사주고 싶다. 좀 찾아오고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참말로 그래서 우리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말 그런 것이 과거의 권력형 적폐들 아니었습니까? 아, 대표적인 그럼요. 적폐들이었죠. 예, 예, 뭐 예.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렇고 노태우 정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뭐 YS나 DJ 아들들도 예. 뭐 그런 내놓고 드러내놓고 이런 뭐 비즈니스는 하지는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호가호위하면서 예.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또 좀 사업 명목으로 많은 정치 자금 비슷한 것들을 거둔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이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를 들면은 문준용 씨가 어떤 건전한 기업에 가서 자기 노력을 제공하고 자기의 그런 전공을 가지고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순수하게 공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뭐 어떤 사업을 벌인다든가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은 않지만 약간의 특혜 이런 것을 겨냥한 그런 것을 마음속에 좀 상정하고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업의 특성상 조달 업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백 없는 사람이 뭐 조달 업무에 가면 누가 사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다른 것도 정말 아니고 놀랄 노자입니다. 아직도 적폐 수사를 지시하고 있고 본인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여염집의 자녀들은 한 번의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네. 잡기가 어려운데 문준용이는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갖다가 남들에 비해서 받았는가 그건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법이고 무슨 합법이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자기 집에다가 주소지를 해서 자기 집에다가 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르지 않지 않겠어? 모르면 이거 민정수석 조국은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조국은 진짜 같습니다만은 예. 모를 리가 없죠. 아버지한테 예. 상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예. 뭐 다른 데다가 무슨 오피스텔을 얻어서 무슨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원래 하는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예. 아니 아버지 집에 거기다가 주소를 두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알고도 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그냥 둔다라는 거는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돈을 갖다가 자기 월급을 주재산도 조금씩 늘었더만은 그냥 줘서 야, 너 그냥 예술이나 해라. 돈이 되든가 안 되든가 내가 네 줄게 생활비는 이렇게 하든지 깔끔하게 아니면 옛날에 뭐 YS나 DJ 아들들처럼 한 방에 좀 받아갖고 어디서 돈 많은 친구한테 받든지 그래 버리는 게 낫지. 이런 글을 갖고 자꾸 얼쩡거리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인 DC는 미디어 아트를 공공기관에 파는 거고 이제 이게 뭡니까 스케다시입니까? 뭐 그거는 그야말로 이 따라 나오는 안주는 이제 교보제 납품인 것 같은데 예.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는 적폐 아니냐? 꼭 합법 불법을 따져야 되겠냐? 만약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불법이 뭐 있냐고 말을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촛불이라는 데 대해서 가졌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는 의식 수준 아닙니까? 정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의혹, 예. 비리 의혹 제기가 수없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맨 앞장에 선 분이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었고 예, 그 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 운영위에서도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수임 사건을 놓고 또 노영민 시끄러워서 소리가 비서실장하고 언쟁을 벌였죠. 예. 사실상 뭐 그냥
욕만 안 했을 뿐이 사실 욕하다시피 예, 그냥 뭐 막갔죠. 난장판을 벌였어요. 막가파식의 그런 싸움을 벌였는데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딸 다혜 씨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예, 그 사이 뭐 지금 가고 또 사위 집 팔고 말할 것도 뭐, 없고 예. 거기다가 무슨 동서 거기도 또 말이 많지 예, 않습니까? 예, 동수도 많죠. 무슨 대학에 있다가 어떻게 좀 예, 부총장 학교, 됐다고. 예. 부총장으로 옮겨가고 예. 거기 그 대학에 무슨 특혜를 줬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 아들은 지난번 그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 문제가 하도 불거져 가지고 자숙하면서 조용히 자기 개인 사업이나 하는 모양이구나. 또 자기의 어떤 뭐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과거에 뭐 어디 영등포에 무슨 그 스튜디오를 차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보제를 납품하고 공기업이라든가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미디어 아트라 해갖고 설치 미술을 납품한다. 예.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아마 나가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뭐 균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했으면은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제기가 된 사안들에 대해서 예. 그걸 못 모르는 게 아니죠. 좀 정의감이 있는 검사들이 예. 수사를 했다가 지금 완전히 윤석열 체제에서 물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초토화돼버렸죠. 뚝대맛이 됐어요. 저 동부지검에서 예. 그 환경부 예. 블랙리스트 사건 예. 또 요 남부지검에서는 손혜원 사건 그걸 수사했던 검사장, 차장, 담당 형사부장 다 옷 벗고 어디 시골 지검으로 쫓겨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지만 지금 검사들이 지금 사표를 낸 게 60명이 넘어서 60에서 70명 사이라잖아요.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검난입니다. 검난. 그래 검사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밖에 나가서 어디 저 로펌에 자리도 잡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던지고 나갈 때는 더 이상 이렇게 검사가 노릇을 뭐 상대적으로 자기 수준에 보면 박봉이라고 볼 건데 그걸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인사를 갖다가 저렇게 정권에 줄 서서 시키는 대로 적폐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수사를 입맛대로 해주면 올려주고 아니면 진짜 검사가 소신이 있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연미겨서 자천시키거나 쫓아내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검사를 뭔 맛으로 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라는 게 뭐 좀 끝발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자리는 아니죠. 명예로 사는 거죠. 명예, 예. 자존심이라. 예. 근데 이번 윤석열 그 인사를 보면 명예와 자존심, 공직자로서 어떤 사명감 이러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가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예. 과거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본인도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동정심도 받고 뭐 검찰 인사로 물을 먹었다. 지지도 그래갖고 받았죠. 고검에 가서 그렇게 눌러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또 뭐 청문회 때는 그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더니 진짜 인사를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했더구만 완전히 줄 세우기 편가르기 그런 인사를 했더라고. 알지? 정권에 밑보이는 정권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수사를 했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 검사들한테 메시지, 인사가 바로 메시지 아닙니까? 그걸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유정 씨는 여기에 무슨 비리나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대통령 주변 친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한번 뭐 거론을 했습니까? 예. 김태호가 여러 그 수사관이 폭로했는데도 다 덮어버렸잖아요. 지금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있죠. 예. 예. 이석수 그분 있다가 물러난 뒤로는 아예 임명도 않고 있고 있죠. 이석수도 지난 정권 붕괴 한 자리 했다고 또 이 정권에서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가 있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일을 가지고 합법이냐, 여기에 불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건 대통령 수준이 발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는. 이제 이해찬하고 똑같죠. 예.
그런 2일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일본에서 예. 진짜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를 하고 오후 2시에 예.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대통령이 긴급 임시 국무회의까지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식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케를 먹든 백화점용을 먹든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한 중대한 상황에서 시기와 장소와 방법이라는 게 어떤 정치인의 행태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날 낮술을 먹고 앉아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회사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누가 낮술을 먹습니까? 다 긴장해서 얼른 밥 먹고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은 뭔가 또 내가 챙겨야 할 일은 없나? 아니 나라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낮에 가서 거나하게 낮술 먹고 사케를 먹었던 뭐 그거 좋은데 그걸 가지고 사과도 안 해요. 근데 뭐 야당에서도 뭐 제대로 떠들지도 않더라고. 그런 걸 말야말로 강력하게 물고 늘어지셔야 하는데. 근데 차라리 그지 해보고 말고. 사케를 잔술로 먹었다거나 안 그러면 한국의 그 청아, 예? 한국형 찬 사케 청아를 먹었다 하지. 이건 그것도 아니라 백화수복을 먹었다는데 백화수복은 작은 병도 없잖아요. 다 큰 대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부터 대병을 가지고 아이고 저는 이해찬 대표야 술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랬죠. 그 양반이 건강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술 많이 먹어서 그래. 특히 소주 많이 먹어갖고 그랬다고 아주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 했는데 내가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대통령의 아들이 이런 것에 뭐 비리가 의혹이 있든 없든 이런 맞습니다. 일을 한다면 이 잔돈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참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외국에서 알면은 그 요즘 뭐 없었지만 그 가십인가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예, 있었는데 그런데 오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해타픽이라고 옛날에 맞아 타픽 그런데- 요새는 없어져 갖고 했는데 타픽이 오를 일이라니까요. 예,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자제하고요. 자기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라 보는데 이건 좀 해도 좀 너무 막 간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언론인도 그래요. 또 교육자도 그렇고 전에도 뭐 황 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인으로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서는 좀 있다 하더라도 자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자라든가 예, 이런 그럼요. 분들이. 더군다나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고 공인입니다. 가장 대통령 이상으로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거든요. 그건 본인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을 먹이는 일이에요. 지금 문준영 씨가 나이가 한 30대 중반하면 예, 되지 그 정도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치도 알고 물리도 알 만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 고용정보원 그 뭐 특혜 채용 사건도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것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상식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촛불 적폐 이야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